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갤럭시 X 바로 아이폰 4 나올 때 같이 출시됐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문에 의하면 마케팅 맡았던 제1기획에도 건의해서 같은 날 발표한 조정됐던 후문도 있습니다. 확인은 잘 안 되고 그런 또 마케팅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각 언론에서 같은 반열에서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또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케팅보다 제품일 텐데 실제로 갤럭시 X를 보시고 좀 느낀 부분들 그리고 애플하고의 차이를 좀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A나 갤럭시 S나 잘 만들어진 폰인 거는 확실하고요. 특히 안드로이드 계열의 다른 폰과 비교했을 때 갤럭시 S는 폰의 스펙도 훌륭하지만 전화 거는 기능 자체에 대한 UI가 잘 돼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 S를 이제 왜 구입하고 누가 구입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말기가 많이 판매되어서 사실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단말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사용을 해야죠. 무엇을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S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즉 단말기는 제가 봐서는 국내에서 뒤늦게 아이폰 3GS에 비해서 뒤늦게 출시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한 100만 대 이상은 무난히 판매가 될 것 같아서 많이 판매는 될 것 같은데 옴니아나 옴니아2도 거의 50만 이상 팔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량은 아이폰 사용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X가 훌륭한 폰인 건 사실이고 또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손맛도 있고 전화 거는 기능 이런 것들이 훌륭한 건 맞는데 거기서 모바일 인터넷을 얼마나 쓸 것이냐라고 보면 아이폰 3GS, 아이폰 4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느냐가 삼성전자의 큰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항상 누가 그런 기자분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기 싫어요. 그냥 신문에 난 얘기나 아니면 발표 난 것만 보고서는 어떻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어려운데 써보셨어요? 써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써본 사람들 얘기는 들어봤어요.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기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기계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안드로이드 전체하고 아이폰 진영하고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가 좀 약간 격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용층도 다르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근데 무선 인터넷을 얼마나 쓸 것이냐라는 게 삼성전자의 왜 고민이죠? 삼성전자의 고민이 무선 인터넷을 많이 쓰는 게 삼성전자한테 무슨 특별한 삼성전자 자체의 고민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인터넷을 많이 써야지 그만큼 스마트폰에서도 경쟁력이나 그리고 앞으로 판매되는 동향이 더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면 옴니아 같은 경우가 초반에 많이 판매된 이후에 후속 뒷침을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제 그 이유는 옴니아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계열에 있어서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이나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쓸만한 어플리케이션도 없고 물론 윈도우 모바일이 한계긴 하지만 즉 안드로이드 쪽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훌륭한 건 맞는데 갤럭시 S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모바일 인터넷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말단에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API나 쓸 수 있는 SDK가 되게 많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데 비해서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막혀 있거나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는 단말기가 워낙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각각의 플랫폼마다 즉 디바이스마다 대응하려고 하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족하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근데 어쨌든 시장이 저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블랙베리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앞으로 나올 모바일 7 이렇게 이제 나눠질 텐데 애플은 그런 입장에서 한 세그먼트는 자기가 독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애플의 전략을 그랬잖아요. 프리미엄 시장의 20%에 30%를 잘 가져간다. 나머지 80%를 먹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20%를 단단하게 지키는 게 애플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옛날 PC 시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OS를 갖고서 기계를 만들어서 델이 되고 컴팩이 되고 이제 HP가 돼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 각각이 아마 자기 입장에서 그 위치를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PC 시장이 대리될 수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삼성으로서는 뭐 좋은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안드로이드 시장은 훨씬 더 이렇게 시장의 그 규모라 그럴까? 크기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경쟁하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이폰 4의 가격이 3GS랑 어떻게 됐었죠? 199불 같다고. 299불 200불. 똑같습니까? 삼성전자 이거 갤럭시 S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옴니아 2가 언제 나왔죠? 작년 그 11월로 나왔죠. 11월 이전에 나왔나요? 한 6, 7 물론 이제 뭐그 갤럭시 S를 준비한 건 시간이 더 되겠지만 저는 그 옴니아 2는 사실 좀 열악한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한 6개월 얼마 만에 그 갤럭시 S 정도의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뭐 HTC의 뭐 엘보나 이제 몇 가지 그 갤럭시 S와 견줄 수 있는 모델 중 한 두세 개, 인크레더블하고 한 두세 개 정도 됐는데 그 정도의 폰을 만들어낸 거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역량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 지금 사실 저는 그 삼성전자나 이제 국내 제조사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들한테 굉장히 좀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바꿔나가려면은 뭐 브랜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 소비자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동안에 진정으로 접근하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가깝게 소비자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소비자들한테 좀 사랑도 좀 받고 그러면서 좀 더 애정도 받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모델들을 만드는데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시장에서 일단 아까 한바퀴에서 말씀하셨듯이 애플의 성공 요인은 그 20%를 단단하게 지키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번 그 아이폰 4에서는 마켓 쉐어를 늘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도 봐도 어떤 우리가 아이폰 3G에서 봤던 그 제품의 혁신성보다는 하드웨어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갤럭시 X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보강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비슷한 링에서 처음에 아이폰 3GS가 게임의 룰을 바꿨다면 이제는 같은 링에서 싸우는 형국이다. 그래서 해볼만하다. 뭐 이런 평가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체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항상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늘 익숙해왔던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게임을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뭐 이런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요 하드웨어는 국내 업체가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얼마나 팔로워 입장에 기간을 단축하느냐 뭐 그런데 하드웨어에 또 추가적인 성능을 추가 이렇게 더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따라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브랜드나 이런 거에 이슈가 있기는 있겠지만 따라갈 거라고 믿는데 이제 궁극적인 싸움은 저는 그 운영체제 이게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PC가 단순화된 거지 전화기가 지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범용 플랫폼화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OS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참 큰 문제인데 국내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숙제를 다 해야죠. 제가 생각에 현실적으로 지금 플랫폼 OS를 장악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건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드웨어를 좋게 만들어 따라가지만 한편으로는 그 따라가는 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성능을 더 많이 잘 넣기 위해서 또 이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픈소스 개발의 안드로이드 쪽이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딴한테 맡겼거든요. 그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제 다른 또 새로운 제품을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광고라든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한번 그 아이폰 4하고 갤럭시 7의 향후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양태라든지 그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고객 세그먼트가 다르다는 표현도 나오고 했지만 어차피 고객 기반이 전혀 다른 기반은 아닐 것이고, 우선 그 애플이 하이 프리미엄 고객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아이팟 때부터 좀 깨지기 시작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 S조차도 가격을 결정 못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4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다만 대항마가 마땅히 없었는데 갤럭시 S가 삼성전자가 등장함으로써 확실한 대항마가 될 것 같다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갤럭시 S와 아이폰이 큰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갤럭시 아이폰 4 발표를 보면서 제가 놀랬던 점 중에 하나는 페이스타임이거든요. 화상통신입니다. 화질도 그렇고 사용 동선도 그렇고 기존의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었던 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완전히 폰에 인베디드 돼가지고 너무 잘 통합되어 있어요. 통신 시장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WWDC가 진행하고 있는데 3박 4일 동안 미국에서 WWDC가 진행되면서 아이폰 4에 대한 각종 개발 API, SDK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4명이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연일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갤럭시 S는 엊그저께 발표 끝난 다음에 끝이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4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발표 이후에 3박 4일 동안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아이폰 4에서 새롭게 바뀌었던 1000개의 API와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사전에 토의했던 것처럼 과연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이고 또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냐, 거기엔 저도 의문점이 있거든요. 잘 쓰는 어플리케이션 킬러 앱은 몇 가지로 종속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버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과장 포장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차피 그냥 사용자들은 쓰는 어플리케이션만 쓰고 쓰는 서비스만 쓸 테니까 그냥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의 플랫폼 정도 하고 하드웨어 정도, 그 다음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면, 즉 갤럭시 S 수준 정도면 고급적인 스마트폰으로 만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진화되어서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저는 김 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은 이제 모바일 기기 회사 이렇게 포지션 많이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플랫폼을 만들었던 회사고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회사고 디자인 중심 회사. 근데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끌고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에 아직도 집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갖고선 자기들의 개발자를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심지어 이베이나 아마존도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고 그걸 끌고 나가고 그런 것이 자기네들 전체 파일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하지만 이렇게 끌고 나갔을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개발자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능들을 어떻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직은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갖고 있는 가장 큰 저는 간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힘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컬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장 전체의 컬트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런 자세로 접근해가지고는 지금 그 구도를 이겨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쫓아가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 스펙은 계속 더 좋아지게 만들겠죠. 왜냐면 각종 디바이스나 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기술들은 삼성이 만만치 않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도 구성 나오는 거 보면 CPU는 갤럭시가 더 성능이 좋다. 특히 3D는 더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애플 신드롬을 얘기할 때 아이패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논의의 초점을 아이패드로 잠깐 가보죠. 그 아이패드 발표 이후 뭐 미국에서는 지금 풍기하는 전세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뭐 아이폰 구하기 위해서 또 아이패드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 열풍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 아이패드의 그 신드롬도 아이폰 못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예상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 여기서 아이패드를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죠. 2개월 만에 200만 대가 팔렸고 아이폰이나 맥보다 더 빠른 수치로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신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 말고 정성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웠던 세대들, 10대 미만이나 60대 이상들한테는 완전히 킬러 디바이스거든요. 두 번째로는 집에서 세컨드 PC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아요. PC는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패드는 컴퓨팅 장치로는 전혀 떨어집니다. 뭔가 입력을 한다거나 복잡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비유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일반 OS, PC OS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이폰 OS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볍게 접근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정성적 접근은 집에서 넷북을 쓰거나 혹은 가볍게 컴퓨터 화면을 좀 조작하고 싶을 때,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제대로 된 디바이스로 동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패드의 성공은 크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제 집에 텔레비전이 한 10년 된 텔레비전이 있는데 거의 보질 않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 사용도 궁금하지 않고 텔레비전 구입할 때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인치수만 신경 써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저도 컴퓨터 매니아인데도 불구하고 5년 됐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웬만큼 다 돌아가니까. 근데 휴대폰은 안 그렇거든요. 휴대폰은 한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바꾸거든요. 휴대폰 시장은 계속 빠르게 성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연간 판매되는 텔레비전이 200만 대고요. 컴퓨터가 500만 대거든요. 휴대폰이 2천만 대고. 자, 그러면 그 단말기 중에 과연 아이패드가 몇만 대나 팔릴 것인가,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의 일부, 약 한 1-20% 정도 그 부분을 좀 대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는 넷북 시장 같은 건 특히나 완전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넷북 시장이 못해도 전체 단말기가 한국에서는 내년 되면은 적어도 한 200만 대, 300만 대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년 지나면 1000만 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대부분의 웬만한 디바이스가 1000만 대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시장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으로서. 저는 그래서 아이패드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 다른 분들도 우리 김재현 본부장 전망에 동의하시나요? 그 아이패드를 어떤 기계로 볼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넷북을 대체할 거라는 거는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좀 저는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요. 그걸 두 손으로 잡고 한다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 가방 속에 그걸 지금 몇 개를 주고 다니는데 그것까지 넣고 다닌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악몽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컨텐츠 문제인데, 미국의 컨텐츠 기업들도 위기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하게 아이패드용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투자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근데 국내에 저는 과연 퍼블리셔들, 이게 미디어 기업이든 아니면 일반 출판사든 정말 아이패드용 훌륭한 그 컨텐츠를 퍼블리시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데모용으로 좀 만들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큰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어드나 뭐 이런 것들 뭐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 보고 감탄은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출판사가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걸 개발할까? 개발을 해놓는데 그게 이익이 될까? 사실은 이북 시장 갖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많이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이북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책을 안 본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전자책의 플랫폼과 전자책의 포맷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잡지, 신문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 정말 우리를 오버웰밍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준의 컨텐츠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패드를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대부분 노트북 갖고 다니는 게. 그래서 노트북과 이걸 두 개 갖고 다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패드만 갖고 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노트북 갖고 패드 갖고 다니다가 놓고 다니기 시작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국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패드는 금지시키기 전에 구입해서 몇 번 썼는데요. 저는 뭐 아이패드가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성공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PC에 이런 진화로서 새로운 정보 단말기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아이패드가 이런 패드류가 니치 마켓을 열 거라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게 이북이 될지 뭐 교과서가 될지 아니면 그 보험사 외판원의 뭐 SFA, 셀프포스 오토메이션 단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소화하기에 버거운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또 지금 이제 와이파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환경이 좋아지면 이런 그 세컨 PC나 또는 정보 단말기로서의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점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좀 더 진화된 모습의 이런 패드를 한번 패드에 도전해 주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가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 저는 아이패드가 저는 리딩 디바이스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겠지만 뭐 삼성이라든가 HP라든가 많은 회사들에서 그 유사한 타블렛 PC,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컴퓨팅은 사실 이런 환경, 이런 UX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멋지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한 유사 모델을 다양한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좋은 경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패드가 도입되는 첫 번째 부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버티컬 시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스마트폰의 초창기처럼 교육이나 의료나 아까 말한 셀즈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 범용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태블릿 PC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 저 무지 많이 고민하고 무지 많이 써보면서 살짝 구입하다가 저거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간지나죠. 멋있죠.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100만 명을 공차가 안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멋지다고 볼만한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번 보여줄 만한 애들은 뭐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가장 범용으로 가기 위한 범용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컨텐츠라는 게 과연 뭘까? 아이패드요. 일단 또 다른 입장에서 리딩을 하는 건데 리딩이 아니요. 리딩을 하는 컨텐츠를 뷰잉하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컨텐츠 뷰잉할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풍부히 있고 있는데 비해서 국내에 보세요.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출판이나 이런 게 얼마나 열악한데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잡지사인데 우리나라 잡지사 그 미디어 기업들에 있는 잡지사는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종이책에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 아이패드 같은 이런 디바이스용의 UI를 만들고 거기에 UX를 만드는데 관련된 인력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한 미디어 기업 컨설팅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털에 있는데 거기에 포털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려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포털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보다 거의 뭐 반밖에 안 받고들 일하고 있던데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게 나오겠어요?